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실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실물. 자, 창업에 관한 얘기를 보니까 어떤 형태가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은 대부분 창업이 소프트웨어 창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업하시는 선배님들은 야, 요즘 그 젊은 창업은 다 앱 만드는 밖에 없냐.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근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은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급속히 증가합니다. 엔젤리스트에 의할 것 같으면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느냐? 역시 거기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제가 하드웨어의 소프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보면 탑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보면은 우리가 샤오미, 고프로, 스퀘어, 조본 이런 회사들이 각각 기업 가치를 놓고 보면 샤오미 지금 10조가 넘었죠. 10조가 넘었고 우리 여기 있는 회사들 보통 3조 정도의 가치를 갖고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가 바뀌고 있느냐? 바로 제조의 민주화, 메이커스 무브먼트가 시작된 거고 지금 지능과 서비스에 새로이 형상을 주는 것이 3D 프린터가 형상을 주게 됐죠. 눈에 조금 잘 들어오시죠? 왼쪽 그림이. 자, 요 모델의 옷을 뭐로 만든 것이냐? 3D 프린터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저 모양이 1번 직조 가지고 만들 수 없는 모양이에요. 저것이 3D 프린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자, 이렇게 불가능한 3차원 모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델인데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는 데가 많죠. 하나 사드리면 좋아하십니다. 자, 요거는 키보드 위에 조그만 요 톱니바퀴를 보세요. 이렇게 나노 스케일의 또 작은 것도 만듭니다. 그 작은 거 만드느냐? 이 큰 집도 이것도 3D 프린터로 만든 집입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까지 전부 다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죠. 자, 그럼 재료는 뭐냐? 재료는 먹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모든 재료를 지금 쓰고 있죠. 지금 유리를 빼놓고는 다 만든다는 최근에 유리도 지금 만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금속을 만드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재작년에 총을 봤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3D 프린터가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느냐? 방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3D 프린터에 SLA 방식, LS 방식, FDM 방식, 수많은 3D 프린터 방식들이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또 재료도 많아요. 액체를 쓰는 거, 그 다음에 분말을 쓰는 거, 고체를 쓰는 거, 그래서 많은 재료들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와이어를 가지고 플라스틱 와이어 이런 거를 녹여서 만드는 휴지 디포지션 모델링 FDM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특허가 만료됐어요. 이 양반이 발명자고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가 이거를 개발을 했죠. 자, 이 FDM 방식으로 나온 프린터들이 지금 저가 프린터의 대부분은 FDM 방식의 프린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2,800불짜리 1,000불짜리부터 시작해서 아이박스 나노 같은 경우는 299불. 그래서 지금 진짜 값싼 3D 프린터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이 FDM 방식의 이제 프린터에 대해서 광조형 방식, SLA 방식의 프린터는 이번 이 척크힐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고 3D 시스템이 개발을 했죠. 이건 고가가 대양이고 비교적 큰 넓은 조형 플랫폼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조형 속도가 느린 게 문제였는데 최근에 이것을 100배 이상 개선한 게 나왔죠. 카본 3D라고. 뒤에 제가 그림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자, 이 SLA 방식의 주요 제품들입니다. 주요 제품들이고 그 중에서 이제 싼 것들은 얼마냐? 3,000불 수준까지 지금 SLA 방식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맥킨지가 미래를 바꿀 12대 기술의 3D 프린터.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 뭐 가지고? 3D 프린터 가지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10년 전 포드의 대량 생산과 맞먹는 그런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도 10대 기술의 3D 프린터가 선정돼 있죠. 근데 이 확산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 기술들이 대단한 기술들인데 기존 특허가 거의 다 만료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SL FDM은 이미 오래전에 만료가 됐고
작년도에 주요한 기술 3가지가 또 만료가 됐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중국에는 3D 프린터 업체가 수천 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특허 만료고, 그 다음에 디자인 고도화로 인해서 개인 맞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개인 맞춤이죠. 딱 내 몸에 딱 맞는 깁스도 하고 내 몸에 딱 맞는 인공 코를 만들어 붙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생산 방식으로 불가능한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3차원 구조를 기존에 깎아내는 구조 가지고는 이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만들 수 있죠. 어떤 형태든. 그래서 이런 복잡한 형태의 3D 프린트 조형물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이거 다 다르죠. 요거는 지금 올 나노에서 만든 게 100나노메타의 이게 뭐냐면은 저기 바늘 실귀입니다. 바늘귀. 바늘귀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고안에다가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죠. 자, 그럼 이걸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설계해야 되죠. 그러니까 설계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다운받거나 직접 설계하거나 스캔해서 한다. 직접 설계하는 건 잘 안 하죠. 다운받거나 내가 스캔하거나. 그래서 3D 스캐너가 요즘 3D 프린터하고 대부분 붙어 나옵니다. 3D 스캐너가. 그리고 이제 이번 FDM 같은 값싼 방식들은 거의 대부분 후처리가 필요해요. FDM 방식 같은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제조 방식은 깎아내죠. 깎아내는 방식에는 원재료의 보통 95%가 사라집니다. 굉장히 이거는 환경 비친화적인데 요 적층 가공은 꼭 필요한 재료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굉장히 적용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보면은 요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후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색도 입혀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게 만능은 아니고 일부 보면은 우리가 SNS에 야 그거 싸서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 대부분 굉장히 값싼 거 사가지고 후가공 필요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자, 이 3D 프린터 가지고 요게 이제 저기 카본 3D에서 만든 요것이 한번 볼까요? 이게 이번 테드에서 발표된 따끈따끈한 겁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만드느냐. 지금 이 속도로 지금 3D 프린팅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3D 프린팅보다 몇 배냐? 100배의 속도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터 기술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죠. 이 양반이 대학 교수인데 대학 때려치우고 3년간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이거 지금 사업해서 이번에 테드에서 발표했더니 자기가 지금 뒤집어진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 양반이죠. 네. 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의족도 이제 이렇게 보기 싫은 의족이 아니라 이렇게 예쁜 의족입니다. 예쁜 의족을 만든다. 이제 이 의족도 디자인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왕이면 특히 여성 의족은 예뻐야 되겠죠. 예. 플립이라는 회사는 사람 인공 눈, 여기 이제 우리가 눈을 잃은 사람 인공 눈을 붙여줘야 되는데 보통 저 눈 만드는 비용이 한 2달 걸리고 저게 5,000불 이상 들어가요. 예. 그런 거를 이게 15만 원 이하에 불과 이틀 만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안 보여줘도 돼요. 예. 안 보여줘도 됩니다. 예. 자, 요건 귀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가 바로 그대로 만들 수가 있죠. 특히 이제 큰일 난 게 뭐냐, 치기공사님들이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이빨 만드는 게 3D 프린터 가지고 그냥 만들어냅니다. 예, 그러니까 치기공 업무가 없어져요. 이제는 일주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끼워넣습니다. 예. 한국에도 이제 요건 스타타시스 제품이고 스타타시스의 이 치과에 특화된 3D 프린터인데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회사 캐리마라는 회사가 이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인체 완전히 무해한 재료를 미쓰이하고 협력해가지고 캐리마가 만들고 있고 가격도 요거는 억대가 훨씬 넘습니다. 요거는 몇 천만 원대에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치과 영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3D 프린터로 바뀌어 나갈 거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것이 제호원소 레옹을 만든 릭배송이 만든 제호원소에 보면은 이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예, 제가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리는 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귀, 소위 귀가 이제 한 10,000명에 한 명씩은 이제 귀가 적게 나와요. 요거를 프린터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세포 집어넣으면 여기 자라납니다. 그것만 합니까? 우리 엔터테인먼트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각종 엔터테인먼트 하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만들기 어려웠죠. 나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장관 만듭니까? 집도 만들죠. 예. 자, 그래서 이 형상을 우리가 3D 프린터로 만들었으면 거기다 지능을 넣어야 되겠죠. 지능을 넣어야지 우리가 되니까. 이 지능을 만드는 do it yourself. 이게 이제 리얼 프로슈머 시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창조 경제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제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지능을 집어넣는 게 바로 오픈소스 하드웨어죠. 그래서 2005년도 이태리의 아두이노사가 야, 너 뭐 일일이 다 회로 설계하냐? 이제 회로의 표준 설계 내가 해줄 테니까 그거 그냥 써가지고 너 의료기기도 만들고 장난감도 만들고 다 만들어봐. 이래서 이제 오픈소스 하드웨어 무브먼트, 메이커스 무브먼트가 벌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비글보드, 판다보드, 이제 큐비보드 수많은 오픈소스 하드웨어들이 등장했죠. 아두이노 제일 간단하지만은 가장 많은 그 사용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확장보드 가능하고, 근데 OS는 제한되어 있죠. 라즈베리 파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분투, 안드로이드 이런 게 다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좀 더 우리가 플렉시블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인텔은 이제 완전히 원칙으로 다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제는 회로 설계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또 많은 학교를 보면은 지금도 회로 설계를 가르쳐요. 저는 이제는 대학이 회로 설계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필요한 몇 명만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다음 활용하는 단계에서도 뭐가 필요하냐면은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은 내가 직접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에 가면 다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FDM 방식의 프린터가 특허 만료되면서 랩랩이 그 프린터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누구든지 우리 설계도면 갖고 가서 만들어라. 그럼 뭐야? 3D 프린터로 3D 프린터 오픈소스 다운받아서 다 만들어 조립하면 3D 프린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게 한양대 학생이죠, 이 친구가. 예. 오픈소스 플랫폼들이 아이디어도 만들고 여러 군데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최근에 심천이 하드웨어 메이커로 떠올랐어요. 이 심천이 하드웨어 메이커로 떠오르는 이유가 마이크로 메이커 레볼루션. 이제는 누구나 하드웨어를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번 CES 쇼에서 나온 전체 제품의 6분의 1이 중국 센첸 제품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가능하냐? 혼자 다 안 하기 때문이죠. 3D 프린팅 하는 친구,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만 하는 친구, 팩토리 브랜딩만 하는 친구, 뭐 비디오만 만들 이런 친구들이 다 이와 같은 생태계를 형성해 가지고 하드웨어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중소기업 하드웨어를 재건한다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하드웨어 생태계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바로 do it yourself, 소량 맞춤 대량 교육에서 이제 대량 맞춤의 시대로 들어섰고 소비자가 직접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바로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다시 우리 뭐 할래? 왜 할래? 하는 이것들이 필요한 거죠. 바로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3D 프린터와 빅데이터와 모바일 컨버전스와 웨어러블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do it yourself의 시대가 된다. 자, 그럼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3D 프린터는 전체에서 프린터의 시장은 제일 작습니다. 제일 큰 시장은 뭐냐? 프린티드, 그 다음 프린팅, 출력 시장이 그 다음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프린티드, 뭘 만들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린팅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 찾아보시면 되고, 이건 뭐냐? 플랫폼이죠. 설계를 내가 왜 직접 해? 여기 쉐이프웨이를 가면은 100만 개 이상의 상품들이 저기 이미 디자인된 게 있어요. 필요한 건 내가 다운받으면 되죠. 자, 그러면 다운받아서 만들면 됩니다. 이제는 뭐냐?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옷의 디자인을 사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쉐이프웨이가 지금 100만 개 이상의 매달 6만 개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이 올라가고 30만 명 이상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죠. 자, 쉐이프웨이로 만든 여기 현미경 아이폰에 붙여서 쓸 수 있죠. 뭐 자동차에 쓰는 휴대폰 내비게이터. 이건 쉐이프웨이 비슷한 그 플랫폼입니다. 싱버스라는 플랫폼. 그 다음에 큐브 히로라는 플랫폼 이런 거죠. 근데 자, 한국은 그럼 3D 프린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와서 우리가 3D 프린터 열심히 개발해서 뭐 할 거냐? 고가는 미국이 잡았고 저가는 중국한테 잡혔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이 어디 있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잡한 구조물을 생산하고 조립 공정을 없앨 수 있고 원격 생산이 가능하고 개인 맞춤 생산이 가능하다. 이걸 바탕으로 보면 3D 프린터의 한국의 전략은 서비스, 특히 그것도 맞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융합이 우리의 전략이 될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치과에 최적화되는 거.
이런 서비스에 최적화된 프린터 산업들이 될 거다. 참고로 보면 최근 들어서 나타난 현상이 이제 3D 시스템하고 스타타시스가 전 세계의 주요 3D 프린터를 다 먹었습니다. 예. 전부 다 M&A가 하고 있어요. M&A 동향들이죠. 서비스와 특허에 쌉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를 이제는 싸게 프린터를 만들어서 경쟁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중국한테 안 됩니다. 우리는 3D 프린터에서 어떻게 남들이 못 가진 서비스를 골라서 거기에 특허를 붙여가지고 차별하느냐. 이게 3D 프린터의 전략이 돼야 되죠. 출력 서비스 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이게 팹랩이죠. 팹랩에 가면 3D 프린터가 있고 스캐너가 있죠. 스캐너로 찍어서 프린터로 찍어내면 똑같이 나오는 거죠. 예. 그걸 레이저 커터로 하면 좀 더 고형 물질이 나오는 거죠. 이게 소프트웨어 다 이게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소형 냉장고 크기에서 오븐 크기를 거쳐서 이제 일반 프린터 크기로 앞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대략 요 정도까지 가야지 이제 제대로 쓰여질 것이다. 그 다음에 사용성 측면에서 볼 때는 요 정도까지 가야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금 프린터가 간 길을 3D 프린터는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메이저 유즈 케이스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지금은 그냥 디자인하는 저희 프로토타이핑 하는 데서 이제는 프로토타입을 넘어서 소량 생산의 단계를 거쳐서 집에서 가정에서 만드는 단계까지 갈 거고 여기에 많은 서비스 모델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모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스테이션 모델들이 있고 또 가정 모델들이 있죠. 자, 3D 프린터도 비즈니스 모델, 특허, 표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역시 모든 사업은 협력자가 있죠. 그다음에 고객이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있고 에코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타겟 마켓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해서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3D 프린터 특허는 다른 것보다는 조금 하드웨어성에 가까워가지고 미국 독점은 아니에요. 네. 미국이 49% 드디어 50% 미만의 특허를 가진 아마 최초의 유일한 그 메타 기술일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스트레일리아가 이 분야의 두 번째예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독일이 제조 인더스트리얼 4.0 때문에 중국이 강하죠. 예. 한국은 순위권 내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터는 지금 EU를 포함한 ISO에서 표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정해나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표준, 프로세스의 표준, 피니시드 파트의 표준 이런 표준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3D 프린터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이 표준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여기에 사실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